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오늘 서울을 중심으로 유세 활동 중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한노인회를 순서대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각각 간담회를 가진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전에 방탄복을 입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 광화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후에 호남으로 이준석 후보는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탄복을 입고 유세 현장을 돌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번 주부터는 유세 현장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방탄 유리막을 설치해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 대통령 연설 때는 방탄 유리막을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설치하는 걸 보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장현주 부대변인님. 글쎄요, 국민들 보시기에 좀 안타까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또 진영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런 얘기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그리고 내란 혐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핵 정국 속에서 사실상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저런 방탄 유리 속에서 국민들께 또 그런 또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또 캠프 입장에서는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네. 왜냐하면 사실 작년 1월에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테러를 당해서 정말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런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또 관련된 제보들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변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고요. 근데 이것을 마치 뭐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부분들을 선거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 공세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이게 어떻게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사실 캠프에서는요, 후보자가 국민들, 시민들 한 분이라도 더 안아드리고 손잡아드리고 더 가까이 가서 스킨십 하는 것 훨씬 더 하고 싶고 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경호의 문제로 인해서 좀 더 소극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제일 아쉬운 건 저는 이재명 후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선거 전략에 이용된다라는 취지의 정치 공세는 사실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 통합이라는 부분들이 결국 당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진짜로 국민 통합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런 모습들도 나중에는 차차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김문수 후보는 뭐 특별한 그 경호를 강화해서 뭐 이렇게 유세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없고요. 예,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작년 1월에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방탄유리까지 하는 것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뭐 말하자면 심각한 제보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경찰에 여기에 대한 수사를 빨리 해달라고 촉구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느긋한 부분들이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방탄조끼를 입고 광화문 천막당사에 나타났다가 그때 뭐 외부 활동도 좀 줄이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갑자기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방탄복을 넘어서서 저런 방탄 유리까지 해놓고서는 그 안에서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의 후보였죠. 후보가 실제로 총격 피습을 당하면서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고 다만 그때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결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모습들을 만들고 싶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본인이 만들고 싶었던 이미지, 윤석열 정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박을 받고 있다, 정치검찰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본인이 실제로 신체적인 협박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무언의 메시지로서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런 가운데 앞서 호남으로 향한 이준석 후보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요.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에 긍정적인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이 후보는 오늘 곧장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다라고 잘랐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사실 저희 당에서도 단일화하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았을 때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했을 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좀 확신이 들어야만 이준석 후보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최근 나온 여론조사는 저희가 그 정도까지 수준을 올라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 김문수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것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최우선 순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토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어떤 청년으로서의 재기발랄함 이런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드린 뒤에 막판에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에 있어서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오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준석 후보 특유의 그 캐릭터가 좀 더 진해지면 그때쯤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선거가 끝나지 그 전에 않을까라는 끝나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면 사실상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상당히 급한 것 같지만 이준석 후보는 뭐 급할 거 없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서는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의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앞으로 입장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급한 건 국민의힘인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김문수 후보로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단일화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이준석 후보의 몸값만 올려주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로는 이 선거가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어제 토론회 얘기 잠깐 해보면요. 어제 경제 분야 토론회였죠.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협공을 자주 받았는데 혹시 다음 분야 토론회에서는 이런 걸 조금 더 준비하면 좀 좋겠다 싶은 게 있으셨나요? 글쎄요, 저는 사실 어제 선두에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예. 또 따라오는 후보들이 뭐 거센 공격하고 공세 부리는 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거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캠프에서도 당연히 뭐 후보들이 뭐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공세를 할 것이라는 거 예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음 토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와 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방들을 꺼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어제 토론을 지켜보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김문수 후보나 뭐 이준석 후보의 그 질문이나 뭐 공격들이 사실상 큰 유효타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있었던 뭐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복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의 맥락을 무시하고 너무 말꼬리만 잡는 그런 식의 극단적인 공격이었다라고 본다면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별로 공감대는 없었을 것 같고 예. 다음 토론에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했던 그런 태도, 그런 스탠스로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께 많은 공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는 토론의 MVP는 이준석 후보다라면서 축켜 세우게 됐는데 다음하고 그다음 분야가 뭐 정치 분야, 사회 분야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민감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어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질문이 들어갔을 때 특히 지금 1위로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답변들을 전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극단적이시네요라는 단어들을 계속 썼었거든요. 청년 일자리도 늘리겠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도 극단적이시네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었던 뭐 셰셰 발언이라든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냥 잘하면 됩니다가 어제 답변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것이 앞으로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져야 되는 대통령 후보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도 뭐 한 0.7%포인트 차로 지면서 그동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보여줬던 토론의 그 내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정치 지형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번 이제 토론에 있어서는 아마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저 하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가 디테일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했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유효타를 전 좀 날렸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번 토론에서 더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